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 예, 과세 표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36번, 37번, 예, 지금 38번 다 뭐죠, 여러분? 취득 가격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약집 7페이지 정도 펼쳐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죠. 36번 볼까요? 자, 36번 별표 3개 표시되어 있죠?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은 몇 페이지? 7조.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뭘 고르라고 그랬죠, 여러분?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없는 항목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조건 확인 못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밑줄 개인이 자, 이 말이 분명히 왜 나왔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기업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을 받은 경우에 밑줄 그 할인액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할인액은 디스카운트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받았을 때 무슨 금액이 과표되는 거죠? 할인된 금액이 과표지. 여기 할인된 금액에는 할인액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한 거죠. 그러면 기억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보기 지문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 제외 대상이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몇 번가, 여러분? 1번가. 몇 번? 2번을 지워버리셔야 되겠죠? 예, 지우세요. 문제집은 한 번 보면 끝이야. 뭐 자꾸 보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 자, 니은. 부동산의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자, 건설 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구분 일시 없이 포함이라고 했죠. 당연히 물건을 취득하기에 들어간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포함이죠. 그럼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나와 있는 게 지금 몇 번이야? 3번과 5번이고 4번은 탈락된 거죠. 자, 이제 3번과 5번의 차이점을 보면 디귿과 리을이죠. 자, 디귿 보죠.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 자,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뭐 할부 이자나 뭐 연부 이자 또는 뭐예요, 여러분? 연체료. 얘는 포함이야, 제외야? 응? 얘는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문제 지문에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개인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법인이면 포함. 아, 그래서 아까 문제 지문에 개인이라는 말은 뭘로 결정하라? 제외로 결정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디귿 탈락되니까 답은 몇 번 되는가?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리얼 확인합시다.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한 취득자 조건 부담에 이게 뭐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랬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건데? 양도자가 내는 건데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던 얘기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취득자는 양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자기가 대신 냈으니까 취득하기 위하여 들어간 돈이죠. 들어가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채무 인쇄 역시 다음에 빚을 또 하는 거니까 앞으로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5번이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37번 보죠. 한 번 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 취득세 과세 표현하는 경우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다. 자, 특수관계인의 거래면 무슨 규정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경우도 아니다. 아니다. 그 비용은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된 거니까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거죠? 자,
1번 누가 취득했대 여러분? 개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 계약했다는 뭐야? 이자 상당 개인이니까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지금 뭘 물어봤죠?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2번 건설 자금 충당 이자 나왔죠? 예. 3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뭐 용역비 수수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하라 그 얘기죠. 자, 4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 그대로 포함하는 거죠. 자, 5번 부동산을 뭐함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매입한 뭐를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자손 필요경비를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그랬죠. 단 누구한테 팔았다면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면 동일한 달에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를 금융회사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저기서 5번 어디도 똑같죠. 요거 양도소득세 똑같이 나오죠. 자,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야. 국민주택채권 중도 매각 차손이죠.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면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이때 손실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100.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여기는 12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팔았다면 매각자손 전에 필요금을 잡아야 되는 거죠? 취득까지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팔았다면 금융기관 외의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법무사 등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 매각차손 얼마? 120. 그럼 이건 전액 인정되는가? 아니죠.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전액 인정되지만 누구한테 팔면은 금융기관 외의자한테 팔면은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가정해서 매각차손 얼마? 100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뭘로 잡고 취득 가격으로 잡고 나중에 이걸 뭐 하면 양도하면 이것도 다 비용으로 필요금을 잡아 못 잡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와 똑같아? 양도소득세.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세 그대로 어떻게 한다? 인정해 준다. 단 금융기관한테 양도하면 전액 인정하지만 금융기관 외의자한테 양도했다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취득가를 잡는다 안 잡는다? 잡는다. 그러면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 매각차손 얼마 나왔어? 120. 그럼 120을 다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네가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고 가져가면 금융에 팔았다면 매각차손이 얼마? 100. 그러면 얼마까지만 인정해 준다? 100만 인정해 준다. 100만. 오케이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38번은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제외되는 비용을 확실히 잡아놓고 제외되는 비용이 아니면 뭘로 보면 돼? 포함되는 비용. 두 놈을 다 포함과 제외를 둘 다 기억하면 좋은데 메모리가 딸릴 땐 차라리 개수가 적은 걸 먼저 잡아놓고 아닌 거는 상대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제외되는 비용이 아닌 것. 그럼 결론 뭘 물어본가? 포함되는 거 물어본 거죠? 자, 1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저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 관련 부대 비용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랬죠. 2번 농지법상 농지보존부담금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부 이거는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건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2번이 답이죠. 근데 3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자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어?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그걸 굳이 취득가에 포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문 열어야 되겠죠? 자, 4번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야. 저거 간접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제외되는 거죠. 자, 5번 전기사법, 도시가스사법, 집단에너지사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여기 밑줄 전기가스, 열 등 전기가스, 열 등 뭐죠 여러분?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포함하여서 제외로서 제외하세요라고 했죠. 자, 39번 한번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42번 갑시다. 세율 갑시다. 표준 세율. 자, 뭐 세율 충분히 표준세율은 뭐 단골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죠. 예, 작년에 특례 세율이 나왔어. 그래서 올해는 표준세율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 표준세율을 꼭 좀 정리할 거. 그래서 표준 하여튼 세율은 어려서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어쨌거나 단골 손님이다. 꼭 좀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32번 별표 3개 표시됐죠? 부동산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밑줄 뭘 물어봤죠, 여러분? 표준세.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 아무것도 못해. 취득세율. 예. 자, 1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대. 그럼 과세표준다 세율은 얼마예요, 여러분? 농지 외의니까 1000분의 28 맞나요? 맞죠. 농지면 23 나와야 되는가? 예. 자, 2번.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답니다. 과세표준의 자, 증여니까 얼마죠? 1000분의 35죠. 다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1000분의 얼마? 28이죠. 예, 꼭 좀 잡으셔야 되겠죠. 3번. 부동산의 소유권. 자, 밑줄. 여기는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죠. 1000분의 얼마죠? 28이죠. 자, 4번. 주택이 나왔네요. 주택은 일반적 매매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취득 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자, 지금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죠. 그럼 얼마를 쓰니까 지금 8억 원이니까 6억 초과 9억 이하에 해당하는 거죠. 1000분이 얼마야 돼? 2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자기가 중개한 주택에 대한 적용된 취득세율을 말을 못한다. 어쩔죠. 자, 5번.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이죠. 이때는 1000분이 얼마죠? 40이죠. 단 농지면 1000분의 30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3에도, 이 43번도 거의 똑같은 형태죠. 자, 5번만 잠깐 보죠. 다른 거 이미 봤기 때문에. 43번이 5번. 공유물의 분할, 밑줄, 공유물의 분할. 자, 그러면 이때 공유물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일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 여러분? 1000분의 23이죠. 그런데 밑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23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밑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23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등이면 몇 프로? 4%. 상속의 무상이면 3.5. 상속이면 상속은 되진 않겠죠? 예, 상속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매매냐 또는 증여냐 뭐 이렇게 대가 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초과 취득분에서 대가를 주었다. 대가를 줬다. 그럼 뭐죠? 유상이니까 몇 프로가 되고 초과분은 4%.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속의 무상이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고 3.5.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다. 뭐를 물어보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몇 프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2.3. 단 본인 지분을 뭐하면? 초과하면 본인 지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 2.3%를 적용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제외해서 이때는 대가 유무를 확인해서 초과 지분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니? 지급하지 않았니? 해서 지급했다. 그럼 뭘로 가고? 유상 4%.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프로? 3.5. 근데 여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을까. 어쨌거나 여기 본인 지분 초과분은 2.3%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그러면 어떤 세를 적용할 거냐? 그럼 뭘 보고 확인하라? 대가 유무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뭐 44번도 26개 기출문제인데 똑같죠, 뭐. 예. 자, 45번 보죠.
자, 45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거 기본 통칙. 45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자, 동그라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은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유상.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 거죠. 유상 취득세랑. 근데 지금 목적물이 뭐니까? 농지죠. 그러니까 4%야, 3%야? 3%죠. 그래서 천분이 얼마? 30이 돼야 되겠죠. 자, 재작년 문제네요. 46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수를 위한 지분 이전 밑줄. 부동산 공유권 해수를 위한 지분 이전이죠. 자, 이때에는 역시 원칙 뭘로 가는 거죠? 2.3%가 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 지분이라고 그랬죠. 초가분이 아니라 자기 지분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2.3. 그 밑에 하나 더 나와. 뭐가 나오면 초가분은 2.3%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거 물어본 거네요, 뭐. 그래서 46번은 자기 지분이니까 천분이 얼마가 되는가? 23이 되겠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약집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요약집은 언제 볼지는 언젠간 좀 보겠지 뭐. 그래서 방학 동안이라도 꼭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누차 부탁을 드렸고요. 자, 47번 보죠. 47번은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율 중 가장 밑줄. 무슨 세율이죠? 높은 세율이죠. 그럼 이거는 세율을 하나씩 다 풀어봐야 되는 거죠. 자, 위에다 이번엔 또 무슨 세율을 물어봐 주시죠? 낮은 세율. 똑같이는 안 나와, 절대. 절대 기출문제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문제가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지문은 뭐였어? 높은 세율. 자, 갑시다. 1번. 매매를 원이란 대라고 그랬죠? 대란 말은 왜 한 거죠, 여러분? 농지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로 가야 되는가? 4% 가야 되겠죠, 뭐. 그럼 얘가 제일 높은 거죠, 뭐. 매매가 제일 높은 거야. 돈 주고 산 거니까. 2번. 상속을 원의로 한 농지랬죠, 여러분? 얼마? 2.3%가 되겠죠? 예. 농지니까 2.3이죠? 예. 농지가 아니면, 되면 2.8.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잘 보셔야죠. 3번. 증여죠?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그냥 3.5, 비영리 사업자면 2.8. 그래서 여기는 농이냐 대냐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죠. 4번 매매로 원이란 농지죠. 몇 프로죠? 3%죠. 3%. 예. 자, 5번 신축을 원이란 건물이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 몇 프로? 2.8%죠. 예. 자, 그러면 농지는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상속과 매매일 때. 그래서 여러분 48번. 다음은 취득세 규정상 농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농지는 어디서 나온다? 매매와 상속. 매매, 일반적 매매 몇 프로인데? 4%인데 농지면 3%.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받은 몇 프로인데? 2.8인데 농지면 2.3. 그때 그 낮은 세율로 가세야 되는 농지가 뭐냐? 그 얘기죠. 답은 몇 번? 3번. 자, 공부상 지목이 뭐야? 밑줄. 전, 답, 과수원, 그리고 어디까지야? 목장 용지까지죠. 그러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만 이랬어? 전답, 과수원까지만 했죠. 목장 용지 제외된다 그랬죠? 예, 꼭 좀 지목표를 저희 그 취득세냐, 재산세냐, 양도소득세냐에 따라서 농지 지목이 달라. 예. 자, 이렇게 공보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는 물론이지만 실제로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여기 밑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농지법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 주정 과목이라며. 자, 그래서 공법 시간에 배웠던 농지법상 농지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뭐로도 또 사용해야 되죠? 목장용지일 때는 축산용으로 사용돼야 되죠.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9번 보죠. 자, 취득 가액이 얼마? 8억 원이 자, 뭐죠? 주택이죠, 주택. 그러면 주택은 오로지 매매일 때만 가액을 묻고 나머지 가액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죠.
매매일 때만 6억이하냐, 6억 초과 9억이하냐, 9억 초과냐만 따지고 나머지는 취득할까는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1번 신축에 의한 취득이다. 그럼 몇 프로야? 28, 2.8%죠? 8억 원에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2.8% 내라 그 얘기죠. 취득세를. 예. 자,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밑줄. 자, 일반적인 상속일 때에는 몇 프로죠, 여러분? 상속받은 부동산일 때는 2.8, 농지면 2.3이죠. 자, 근데 상속으로 인한 뭐가 나오면 1가구 1주택의 취득가 부수 토지가 나오면 이때는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특례세율 대상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야? 2% 뺀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가 부수 토지 때는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표준세에서 2%를 뺀 특례세율 대상이다. 그럼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상속이니까 몇 프로야? 2.8. 그래서 2.8%에서 2%를 뺀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8%. 요게 중요한 거야. 1가구 1주택. 즉 누가 상속을 받은 거라서 이거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거죠. 무주택자가. 집 없던 사람이 상속받아서 주택 하나 갖게 됐다는 얘기야. 불쌍한 놈. 그렇게 보는 거야. 얘가 왜 불쌍해?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죠? 저희 집은 상속을 받아도 무주택. 상속 개시 전에도 무주택. 변함없어 우리는 상속이 개시돼도. 그리고 이 사람 주택 하나 건졌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죠? 네. 그런데 읊는 과세 원칙에 따라서 돈 주고 산 거냐 안 주고 산 거. 안 주고 산 거죠? 그것도 집 없이 살다가 하나 갖게 됐더니 읊는 과세 원칙에 따라서 종전에 취득세 과세를 안 했어요. 다만 상속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세 0.8% 냈던 거야. 그래서 종전과 똑같이 몇 프로 내라? 0.8%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매매죠. 뭐를? 주택. 자, 주택은 취득 가액만 묻죠. 주택수는 불문. 거기 밑줄. 2주택은 뽕이야. 주택수 불문. 그냥 뭐만 따져? 취득 가액만 따져. 그래서 1%, 2%, 3%야. 주택수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상속일 때는 뭐였어? 1가구 모일 때 1주택이야. 그래서 어쨌거나 매매에 의한 주택은 가액을 얼마짜리 제시됐어? 8억. 그가 얼마 되는가? 1000분의 20인가요? 맞아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3번 때문에 8억이란 말을 제시한 겁니다. 3번을 8억과 연결시켜서요. 8억 원으로 제시한 이유는 매매일 때만 취득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예. 8억 원 밑줄 치고 매매이니까 세율이 달라진다 그 얘기겠죠. 증여는 몇 프로죠 여러분? 3.5. 그다음에 공유권 분할일 때는 1000분이 얼마? 2.3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공유권의 분할. 표준세율을 물어보면은 몇 프로 대답하셔야 되고 여러분? 2.3. 잘 봐. 그런데 무슨 세율을 물으면 특례세율을 물으면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가? 2% 뺀세요. 꼭 시험에 잘 보셔야 됩니다. 공유권의 분할이 나면 뭐를 물어보는지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꼭 좀 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 뭐 여러분 갑은 본인 소유 대지의 거주용 단독주택을 자 밑줄 뭐죠 여러분? 신축겠죠. 신축. 무슨 취득이란 말이야? 원시 취득이죠. 이때 신축 주택에 대한 갑의 신고 가액은 얼마고? 3억. 시가비라가 얼마? 2억 4천만 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얼마? 3억 원을 뭐로 하고? 과표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 해서 신축이나 몇 프로 때린가? 2.8% 때린 거죠. 그러면 과표는 326, 382, 24. 얼마 되는가? 840만 원 되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53번 갑시다. 53번. 제가 풀지 않는 거 그냥 누르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53번. 다음 중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시다. 별표 2개 표시됐죠?
1번 주택을 뭐 했다?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뭐 했다?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타인의 토지에다, 즉 을토지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주택을 뭐 했다는 얘기야? 신축했어. 주택을 신축했어. 그럼 이때 몇 프로 때려야 돼? 주택이 신축이 돼서 2.8% 때렸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요 을이 갖고 있던 토지를 누가 취득했다는 얘기야? 갑이 취득했다. 지금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종전은 갑과 즉 건물 소유자, 주택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아서 달랐어. 달랐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냥 을한테 갑이 뭐 했어? 토지를 산 거죠. 그럼 이때에 주택 부수 토지로 보아서 몇 프로? 1%, 2%, 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취득하라,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주택을 뭐 했다?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뭐를 취득하면 부속 토지 취득하면 이때는 주택 유상 취득세를 1%, 2%, 3%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몇 프로 적용하라는 얘기야? 4%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4%. 재작년 신설된 규정이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7년에 신설된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구나, 작년.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대. 그럼 당연히 어떤 세율 적용하는가? 높은 세율이죠. 높은 세율. 자, 여기 53번을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이유는요. 3번과 4번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3번과 4번.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3번 봅시다. 상속의 무상취득, 그 밖에 원유 취득하는 부동산, 유상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주택, 밑줄 몇 개 쳐야 되냐면 4개를 쳐야 돼. 4가지의 유형이야. 상속 하나, 상속의 무상취득 하나, 그 다음에 그 밖에 원유 취득하는 부동산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유상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주택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쳐야 돼? 4개. 이 4가지를 취득하는 것이 밑줄 모이면 공유물일 때는 그때는 뭐를 과표를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때는 무슨 가액이야?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를 알았죠. 취득 지분 가액. 여기서 취득 지분 가액은 뭐죠? 취득 가액 곱하기 각자의 뭐야? 지분율이죠. 하여 여기다가 해당 밑줄 각각의 세율을 어떻게 하라? 적용하라. 여기서 각각의 세율은 뭐를 말하는가? 상속은 2.8, 상속의 무상은 3.5, 그 밖에 원유 취득하는 부동산은 4%, 유상거래 원유 취득하는 주택일 때는 1, 2, 3, 그 해당 세율을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한가? 과표가 중요합니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4번만이라도 건져가.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어떻게 했대? 제외.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 됐어? 원시 취득이죠. 그럼 원시 취득을 제외한 건축이니까 뭐야? 증축, 개축 등이 되겠죠. 또는 뭐야? 개수로 인하여 건축 면적 증가.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따라서 이때는 무슨 가액이야? 전체 가액이야? 아니야. 전체 가액이 아니라 바로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죠. 그리고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줄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이 아니라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가? 원시취득세율. 건축일 때 무조건 몇 프로야? 2.8%죠. 꼭 잡으셔야 돼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부동산 취득세율의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세율이었죠, 여러분? 탄력세율 그랬죠. 자, 54번 갑시다. 사치성 재산, 이제 중과세죠.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중과세가 나왔을 때, 지방세 중과세가 나왔을 때 쉬웠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100일 기도 들어갔어요. 빌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안 빌어도 저는 빌어요. 자, 다음요. 취득세 중과 대상의 사치성 재산 밑줄. 사치성 재산 5가지 어떻게 외우죠? 별꼴 오손주죠. 뭐. 갑시다. 1번.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된 밑줄 주어는 오피스텔이야. 앞에 건 뭐? 형용사죠, 뭐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응? 그래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으면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장. 그래서 비록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뭐로 보지만 업무 시설로 보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공법상 업무 시설로 구분됐더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오피스텔을 뭐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하면 우리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별골. 자, 2번은 골프장이네요. 골프장은 관련 법률, 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밑줄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모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할 때 골은 골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골프 회원권은 중과 대상 아닙니다. 저거나 중과 대상은 뭐를 말한다? 골프장을 말하는 거지 골프 회원권은 중과 대상 아닙니다. 예.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뭐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야? 임모. 자, 별꼴 5번부터 먼저 5번 없네. 자, 일단 3번 봅시다. 고급 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죠. 그러니까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절대 고급 선박이 될 수가 없죠. 이래서 한강 유람선은 뭐야? 영업용이죠. 영업용. 그러니까 고급 선박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부산에 요트 갖고 있어. 그럼 뭐가 되는가? 고급 선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가표가 얼마 초과해야 돼? 반드시 3억 초과. 두 가지 조건이야.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앤드 시가표 전화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되는 거죠. 자, 4번.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 관한 중과세는 신축, 등록, 제작 등의 원시 취득의 경우에 하나여 적용한다. 그런데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별골 5선주 중에서 별장과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과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야. 그러나 뭐는 골프장은 등록이라는 무슨 취득에 한해서 원시 취득에 한해서만 중과를 한다. 요거를 물어본 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별골 5선 중에서 뭐는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골프장으로 뭐 할 때, 해원제 골프장으로 뭐 할 때, 등록할 때, 요 등록은 무슨 취득을 말하는가? 원시 취득을 말한다. 요 때만 중과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뭐는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다. 자, 저는 5번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5번. 자, 5번은 뭐죠? 고급 오락장 또는 뭐죠? 고급 주택이죠. 역시 무슨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죠. 자, 이걸 뭐로 취득했대? 매매로 취득했어. 그래서 이렇게 중과 대상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더라도 자, 밑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30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60일 아니야? 이거 출전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 60일로 바꿀 수 있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한다 하지 아니한다. 중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취득할 때는 이미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무슨 대상이야? 중과 대상인데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후에 이거를 중과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며칠 이내에 입증하면 30일 이내에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어요. 뭐가 설치됐다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야. 그럼 무조건 무슨 주택이죠? 고급주택이죠. 그러면 취득할 때는 고급주택 있잖아. 그러니까 중과를 해야 되는데 이 취득한 후에 취득한 사람이 나는 에스컬레이터 필요 없어.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하면 철거해버리면 비록 취득 당시는 뭐였다더라도 고급주택이었다 하더라도 며칠 이내 30일 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자, 캬바레를 상속을 받았어. 길동 사거리는 캬바레 한국강 건물을 상속받았어. 받아 안 받아? 참네. 캬바레인데도 받아? 네, 지금 캬바레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가? 건물을 상속받은 거죠. 그러면 캬바레는 뭐야 여러분? 고급 오락장이야. 고급 오락장이다고. 그럼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야 되는가? 8%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 상속일 때 취득세를 몇 프로야? 2.8인데 그게 뭐면 사치성이 몇 프로 더하라고? 8%야. 그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인가? 일반적 부동산 상속받으면 2.8%인데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상속받다 몇 프로인가? 10.8%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게 뭐였지만 고급 오락장이었지만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나 고급 오락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독소실로 바꿔버렸어. 응? 독소실로 없어. 특히 공인중개사 수험료한테 50% 디스카운트 할인해줘. 싹쓸이 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뭐였다 하더라도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취득한 사람이 그거를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매매일 때는 며칠이나 해야 되고 30일 상속을 받던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만약부터 매달 6월 또는 9월. 9월은 왜 나왔죠? 비거주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죠. 이해하셨나요? 예.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예. 그래서 나머지 다 중과세 대상인데 한번 확인만 하시 바랬습니다. 확인만. 그리고 저는 어디 가냐면은 65번부터 적으세요. 여러분 65번부터. 지금 넘어온 것까지는 다 뭐야? 중과 대상이야. 그냥 한 번만 확인하시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더라. 안 넣길 바라고 있어. 내가 기도 들어갔어 지금. 근데 65번부터는 저거 특례세율이죠. 특례세율. 작년 시험에 나왔어. 거기 66번 나와 있죠. 맨 밑에 나왔잖아요. 66번. 예, 그래서 올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런데 단 종합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로 과세하는 경우가 그냥 몇 프로? 2%. 다만 법에서는 요 2%라고 그러지 않고 뭐로 표현한다 해서 여러분 요거를 중과기준세율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중과기준세율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요거는 표준세율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은 어떤 경우 그랬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라서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등에 주로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종전 등록세만 내는가. 그리고 요거는 중과기준세는 주로 무슨 세 여러분? 간주취득, 간주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요거는 종전에 종전 취득세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종전 뭐만 등록세만 과세했던 애들이고 요거는 종전에 뭐만 과세하고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애들이죠. 이걸 합한 게 뭐죠? 표준세율이죠. 예, 그래서 표준세를 내게 되면 안내들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 내니까 종전 취득세 요거 2%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죠. 그러면 표준세 2% 빼고 남은 건 뭐를 말하는가?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하는 거고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했던 거고 취득세 몇 프로? 2%만 과세했던 거고 등록세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놈들 요게 바로 요 특례세율, 요 취득세 요 그대로 적용하라 그 얘기죠.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66번을 한번 보죠. 66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에서 밑줄,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 밑줄,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을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주로 무슨 대상이에요, 여러분? 주로 형식적이죠. 단 취득물권과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밑줄. 취득세 중과 대상일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대상이면 중과세 대상이면 얘는 글자대로 세율을 무겁게 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모두 안 해주고 비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중과 대상이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우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을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 비과세잖아. 근데 그 임시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한다. 별장은 뭐야? 중과 대상이죠? 그럼 이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중과세 해버린 거죠. 또 얘들은 탄력세율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얘들은 모두 적용하는데 특례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세율 대상인데 이게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 특례세율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무조건 중과세 하라는 얘기야. 얘는 오로지 중과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비과세나 탄력세율이나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라더라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확인합시다. 기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 뭐야 여러분? 얘는 형식 취득이죠? 예, 아까 징발재산 정리하나 특별조치법도 법률의 환매권 행사할 때는 뭐였지만 비과세했지만 얘는 지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이게 포인트야. 예, 이때 환매권 행사는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이니까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이때 표준세를 몇 프로야? 4%죠. 4%에서 2% 빼니까 몇 프로 가세하라? 2% 가세하자. 니은 역시 밑줄 건축물 이전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따라서 몇 프로 정해라?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는 거죠.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야? 2.8% 했죠? 건축법상 건축의 범위에 포함하잖아. 건축일 때는 몇 프로 했어?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럼 몇 프로 내라? 건축물 이전은 0.8%만 내라. 단 밑줄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종 건축물 가격이 뭐하면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가격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즉 무슨 세율 적용하라 이거는 표준세율 적용하라. 뭐는 자기 지분 아니 종전 초과분은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라 무슨 세율 대상이다? 표준세율 대상이다. 자, 디귿 민법 제839조 2에 따라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민법에 따라서 부부 공유 재산 분할이죠? 그럼 이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8%죠. 2.8%. 응? 아, 죄송합니다. 표준세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예, 제가 딴 생각 좀 했더니 글쎄 또. 그래서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 분할일 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죠. 2% 뺀 거. 이때 표준세를 몇 프로를 했죠, 여러분? 3.5라고 그랬죠? 3.5에서 2%를 뺀 1.5%죠. 자, 리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이죠. 공유물의 분할.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올해 추가된 게 뭐죠? 합유물의 분할도 추가됐죠? 꼭 적어놔. 작년까지는 공유물의 분할만 있다가 올해 2018년도 추가되면서 모두 들어왔다. 합유물의 분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이나 합유물의 분할일 때는 특례세를 적용해서 표준세를 몇 프로 빼라? 2%를 빼라. 그럼 표준세를 몇 프로 해서 2.3에서 2%를 뺀 몇 프로? 0.3. 단 등기부동산 본인 지분 초과분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뭘로 간다? 표준세율. 그래서 자기 지분 초과분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몇 프로? 4%.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9번을 볼게요. 69번, 67번, 68번 다 특례세율 이제. 자, 68번과 69번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중과계제설 몇 프로? 2% 적용하는 것들만 보는 거죠. 2%. 요 두 문제는 요걸 적용하는 거죠. 2%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얘가 가지수가 어떡하니까? 적으니까, 개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69번 보죠. 다음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무슨 세율? 중과기준세 몇 프로? 2% 특례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율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중과세율 대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1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밑줄 토지 지목 변경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뭐 그때는 무슨 가액이 돼서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된 세율은 특례세율 몇 프로다? 2%죠. 2번이 제일 중요해. 특례세율 2% 적용돼서는 개수가 제일 중요해. 개수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 역시 증가한가에서 무슨 세율이야? 네, 특례세율 몇 프로죠? 2%. 단 그러한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하면 증가했다. 그럼 우리 아까 봤었죠? 그 증가한 가격에 대해서 어떤 세율? 원시취득에서 몇 프로 적용해? 2.8%. 그럼들은 어떻게 한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죠. 자, 3번. 무슨 주주죠? 과점주주죠. 간주취득이죠. 자, 4번. 무동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지적공사 지목이 묘지인 토지. 역시 얘도 뭐죠, 여러분? 특례세율 2%짜리죠. 근데 5번은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 매매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야? 2% 뺀 거죠. 6번은 하나 더 적으세요. 6번. 하나가 더 있죠. 특례세를 2% 적용하는 거. 뭐죠, 여러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이죠. 요약집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발 좀 요약집 좀 꼭 좀 정리해달라고 정말 신신당부 좀 합니다. 자, 70번부터는 여러분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역시 올해도 뭐 출제될 수 있죠. 71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바로 2015년도 26회 기출문제네요. 이 문제 특징은 뭐다고? 과표와 세율을 어떻게 했다?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야. 올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다만 무슨 취득이다? 연부취득이 때 이는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 보증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단 신고한 가액은 시가편액보다 크다. 그러니까 시가편액으로 하는 예외 적용 시비 걸라 걸지 마라. 걸지 마라 그 얘기야. 시가편액 지금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2번 또 나왔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을 해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했대? 증가했대. 무슨 취득? 간주취득. 그럼 무슨 가에? 증가된 부분에서 어떤 세율?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야? 2.8% 정하는 거죠. 자,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거 또 나왔죠? 그 매도자 매수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거죠.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산출한 금액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 2%를 뭐한가? 뺀 세율인데 여기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2배를 해갖고 합한 세율로 한다. 말장난 쳐놨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요거를 좀 살짝 바꿨잖아. 그죠? 표준세 몇 프로 뺀 거야? 2% 뺀 거죠? 근데 여기는 뭐로 바꿨어? 2%에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로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놨잖아. 그런 게 고사장에서 보여야 되는 거 말 바꾼 게. 그래서 몇 번이 틀렸나요? 3번이 틀린 말이죠. 자, 4번 갑시다. 4번의 결론 적으세요. 면세점 규정이죠. 면세점. 우리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4번이죠. 토지를 취득했어. 근데 취득한 터 몇 년이네? 1년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면 이때는 그 전후에 취득한 토지를 뭐로 봐라? 한 건에 취득을 봐서 면세점 적용하라 그 얘기죠. 즉 50만 원 토지를 샀어.
그래서 뭘 적용받았어? 면세점 적용받았어. 근데 그 토지를 취득해서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를 또 50만 원치 사면은 이때는 두 건의 취득이 아니라 한 건의 취득으로 봐라 그 얘기야.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거로 보라는 얘기야? 100만 원. 그럼 면세점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당초 50만 원, 지금 취득하는 50만 원, 합한 금액 얼마? 100만에서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자, 72번 확인만 좀 해주셔야 돼요. 72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부터 적으세요. 부가징수죠. 역시 별표 3개짜리죠. 취득세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요약점은 12조. 자, 74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다음 중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취득세 징수는 밑줄 무슨 방법이죠? 원칙? 신고 납부죠. 뭐. 밑줄 신고 납부 방법 원칙이죠. 자, 그런데 취득세는 앞서 보니까 신고 또는 납부금을 다 했대 하지 않았대? 하지 않았대. 밑줄 무슨 방법이야? 보통 징수죠. 요거는 뭐야? 원칙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예외죠. 예외로 갈 때 뭐가 쫓아온다 그랬죠? 가산세가 쫓아온다 그랬죠. 신고 납부라면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보통 징수로 올 때는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 쫓아오는 거죠. 2번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후에 과세물권이 뭐가 됐대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대. 이걸 저는 여러분부터 뭐라고 표현했어? 과세물권의 상태 변동. 뭐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했는데 그 후에 뭐가 됐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죠. 바뀌었잖아 상태가. 그럼 이때는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이지만 60일이지만 이때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2번은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때는 며칠이냐? 30일 내에 밑줄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밑줄 하나 여기까지. 자, 여기서 다시 밑줄 이미 납부한 세액 밑줄 여기에 가산세는 포함한 거야 제외한가? 제외한 금액을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 밑줄. 요 2번이 제일 중요해. 출제는 제일 장난치기 쉬운 규정이야. 그래서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되면 며칠이냐? 30일 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 납부하라. 또 적네요. 네. 1년 하는데. 자, 얘가 취득할 당시에 무슨 세율 대상이었어? 표준세율 대상이었어. 근데 그 이후에 얘가 뭐가 됐어?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뭐 바뀌었다고. 이걸 뭐란가? 상태의 변동이라고 했다고. 자, 당초 뭘 받았어? 비과세를 받았는데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어? 부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당초 뭘 받았어?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는데 이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얘가 취소가 돼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되었다고. 아, 모르면 바뀌었다고. 당초 상태와 그 후의 상태가 어떻게 했다고? 바뀌었다고. 다 세부담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다 세부담이 커졌다고. 당초보다도 커졌다고. 그러면 이때는 원칙 60일 이내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며칠? 30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30일 이내. 보통 징수야? 신고 납부야?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전이 이런 경우는 두 군데를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를 건드릴 수 있다. 30일도 고칠 수 있고 이걸 살짝 뭐로 바꿔? 보통 징수. 가산세 부과해 안 해? 안 해? 예. 이날까지만 잡아서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는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취득세는 물론이고 어디도 똑같다고 등록세도 동일하다고. 이 규정은 취득세는 물론 어디도 나온다고 등록 면허세도 나온다고.
자, 3번.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고자 하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첨부돼야 돼? 영수필 통산통과 영수필 확인사항통이 어떻게 돼? 첨부되어야 되는 거죠. 자, 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누구야, 이 사람? 법정 신고, 그러니까 과세 표준 신고 제출하지 않았대. 누구야? 무신고자라 했잖아. 그래서 무신고자는 법정 신고 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뭐만 하면 기한 후 신고만 하면 뭐를 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무신고 가산세 경감받을 수 있다죠. 있다. 몇 프로 경감받을 수 있어요? 50% 받을 수 있죠. 1개월 초가 6개월 이내면 20% 감면받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4번은 뭐죠?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랬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 고지 전까지 그랬죠? 그러나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개월 전까지 해야 돼? 몇 개월 후에?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50%, 1개월 초가 6개월 이내면 20%, 6개월 초가면 감면 없다 그랬죠.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 아직 고지서 오기 전이면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5번. 취득세 납세문에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에 대한 뭐 밑줄 농특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75번. 다음은 취득 유익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에다 가장 옳은 것은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 이내죠. 근데 2번 예외 규정이죠. 상속일 때는 상속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또는 9개월이죠. 예. 자, 증여는 원칙이야, 예외야? 상속은 예외 인정하지만 증여는 예외 인정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했죠. 그래서 원칙으로 해야 되죠. 3번은 원칙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 일에 취득한 걸 보고 그날부터 며칠이네요? 60일 이내 해야 되겠죠. 자, 4번. 취득세를 비과세 면제 경감받는 해당 과세 물건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다. 이거 봐.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까지야?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신고 납부는 거죠. 자, 5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 한대? 등기하란다. 그럼 언제까지야? 등기하기 전까지죠. 자, 뭐 여러분은 확인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79번 봅시다. 자, 7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010년도 2010의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죠.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될 때는 사유발생부터 며칠이냐? 30일 내에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로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야? 제외한 금액이야? 제외한 금액을 공정경발세로서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1번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몇 군데 틀렸어? 2군데. 60일이 아니라 30일.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 2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사실상 부동산을 뭐 했어? 신고를 하고 매각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율하여 보통 징수한다. 이거 뭐죠? 중가산세죠? 중가산세는 사실상 과세 물건을 뭐 했는데 취득은 했는데 사실상 취득했는데 뭐를 하지 않고 매각해야 돼?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거죠? 근데 여기는 뭘 했어? 신고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중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100분의 80은 뭐야? 중가산세야. 예. 자, 3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밑줄. 이거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때는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100분의 80을 때린다, 때리지 않는다. 때리지 않는다. 2번, 3번 묶으시고요. 2번과 3번은 중가산세를 얘기한 거죠. 자, 4번 지방세법 규정이에요. 기한 후 신고를 했답니다. 이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뭐만 해줄 수 있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죠. 단 50%를 감면받으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20% 감면받으려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죠. 예. 자, 8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재산권을 공부해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언제까지야? 등기하기 전까지죠 뭐. 2번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이건 우리 납세무자와 관련된 거야? 납세무자 과세관청과 관련된 규정이야. 과세관청 관련된 규정이죠. 예, 2번은 저거 실무 절차 규정이죠. 우리 납세무자하고 전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건 실무 절차 규정이야.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거 이런 건 절대 답이 아니야. 내용을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말고 뭐가 아니다고? 답이 아니다고 답. 이런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아야 돼. 근데 보던 데서 답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못 보던 걸 찍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자, 3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밑줄. 이게 바로 뭐야? 보통 징수 사유죠. 그때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 밑줄. 가산세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야? 보통 징수 방법이죠. 원칙이 뭔데? 신고 납부인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예외 보통 징수로 가는데 뭘 끌고 간다 여러분? 가산세 끌고 가죠. 자, 3번. 4번이죠?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 밑줄. 취득세 과세물권 사실상 취득했어. 근데 밑줄. 그에 따른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가. 이때는 뭐야? 중가산세 적용하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때 중가산세는 100분이 얼마야? 80이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 50이라고 그랬죠. 답이죠? 예, 이렇게 쉽게도 나와.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자 동그라미 누가? 법인이죠. 법인. 법인은 반드시 뭐 장부 등을 어떻게 해서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 지금 몇 프로? 10%에 뭘 때린다? 가산세를 때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86번으로 오세요. 86번. 86번부터 적으세요. 무슨 문제야? 종합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 물론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 문제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정리,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개별 요건 하나씩 한꺼번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등록 면허세로 넘어가겠습니다.